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 45년간 실시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가 이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당국과 종교계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 쟁점과 전망을 곽영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정하고 현재 각 종교계와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을 일반 근로자로 보지 않고 성직에 대한 존엄성과 거룩성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저작권료, 인세, 강연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의 세율은 4.4%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38%의 세금이 매겨지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 4인 가족의 경우 월 13만 2천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이 면제됩니다. 과세가 추진되면 종교인 36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정부는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를 설득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부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대한성공회는 지난해 6월 교계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등 기독교 시민단체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초 목회자 과세에 반대해왔던 예장 합동총회도 올해부터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계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대형교회와 중소교회 목회자들 간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깊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청량리의 바퍼 목사 최일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녀였던 김현수 사모를 만나 결혼하게 된 얘기부터 황량했던 청량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궈내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한 편의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수입 작품이 대부분인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국내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그 뜨거운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사랑과 봉사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처음 공연을 시작한 뮤지컬 바퍼는 진정성 있는 실화에 우직한 감동을 앞세워 2만 명 관객 동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죠. 이제 이번 두 번째 작품에는 이제 최일도 목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물들의 그 생활, 그다음에 삶 그런 것들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야기거리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마 이번 두 번째 공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꼭 주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막에서는 최일도 목사가 5살 연상의 수녀였던 아내 김현수 사모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됐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런 노래 그런 노래
한 길만 가는 최일도라는 그 대사처럼 어떤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막이면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작년엔 제가 향수기를 했거든요. 향수기를 했다가 연수를 하게 됐는데 전혀 뭐 딴 캐릭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나름 정말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험난하고 척박한 청량리.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무료급식 봉사에 매진하는 최일도 목사 부부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량리의 거지, 건달, 매춘부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최일도 목사 부부뿐만 아니라 작품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량리 588의 매춘부 향수기, 흑곰파 조직 보스 황인걸, 알코올 중독자 거지대장 등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잡아끕니다. 사람들한테 먹는 걸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 그다음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데 그런 곳에서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만 물질적인 거 아니라 꿈이라는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작품 자체는 이제 뮤지컬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따뜻하고 즐거운, 나누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화려한 대작들 틈에서 국내 창작 뮤지컬을 3,000석 규모의 대극장에 올린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가까운 일인데요. 탄탄한 이야기 구성과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 속에 뮤지컬 바퍼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지컬 바퍼. 관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헌혈증을 제시하면 관람료의 9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8월 9일까지 펼쳐지는 이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문화산책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로 정보 공유와 소통, 자기 표현의 장으로 알려진 이 SNS가 과연 복음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발한 변증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안환균 목사가 그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을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요. 트위터에서 만난 예수 만나보시고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이 한 줄의 트위터 질문이 안환균 목사로 하여금 트위터에 회심과 거듭남에 대한 글을 쓰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단 140글자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 대한 오해와 의문들을 재치 있게 풀어낸 짧은 글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복음과 믿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단문 형태의 글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트위터에서 만난 예수는 친근한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10대 자녀들이 중고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과 학업의 균형을 이루며 다니엘처럼 성장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 코리아 대표 이동현 목사는 학교와 교회 생활이 따로따로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신앙과 학업,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5가지 거룩한 습관을 제시합니다. 청소년 개개인뿐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교리와 장정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가 밝힌 개정 시안에 따르면 향후 감독회장 제도는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감독회장과 교회 담임을 겸임하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재 감독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2년 임기를 마친 후 감독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해 선거운동에 패단을 막기로 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경찰서장 발행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도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한편 감리교 본부 구조는 기존의 국체제를 팀체제로 바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등 5팀으로 개편하고 이 밖에 기획실과 출판사, 기독교 타임즈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32만 달러의 특별 기금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1일 재난긴급구호 기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해가 가장 큰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수재민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사업과 식수 및 위생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최우선적 수혜자로, 살림살이를 잃어버린 주민들을 다음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들에게 올해 10월까지 3개월간 구호 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는 수해 지역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시골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오염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식수위생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현재 북한 전역에 모두 3,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별 핵발전 비중이 지난 1985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2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전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은 시간당 4만 502기가와트며 이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량은 시간당 9,798기가와트로 전체의 24.2%를 차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6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3.3%가 감소해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의행동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 사건을 비롯해 원전 가동 중단이 반영된 결과지만 역설적으로 핵발전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은 또 한국 사회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구호단체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직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직원에게 종교 행사를 이유로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40대 남성 A씨는 기독교 구호단체에 입사해 일하던 중 사내 예배와 대규모 부흥회 출석 등을 종용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쿠데타로 인해 혼란에 빠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의료와 식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사회가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사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셀레카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됐으며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다수의 비정부 단체들은 불안정한 치안으로 인해 수도인 방기로 철수하거나 활동을 축소한 상태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에도 지원 활동을 유지하고 의료적,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충분한 재원을 할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와 북한인권 한국교연합 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한국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19일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원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지난 25일 서울 일원동 미랄미술관에서 제21회 기독교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와 충청 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특별히 산간 계곡의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4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에 위치하면서 6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예정이고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